안녕하십니까. 장달령 변호사입니다. 2021년 12월 3일입니다. 이제 저녁인데요. 오늘 방송은 제 뒤에 사진 영상에 보이는 한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. 이재명 선거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조동현 씨죠. 오늘 사태가 정식으로 수리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제 전 선대위원장이 되겠죠. 여러분들 조동현 씨가 사퇴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,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, 또 그 상황이 조동현 씨에 대해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.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. 다만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후에 또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또 제기될 수가 있고요. 그러한 논란이 옳으냐 그르냐, 또 그것이 또 그것 자체가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고 해서, 기본적인 한번 제가 질문이라고 할까요?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. 한번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듣고요,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사람마다 다 그 개인에게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또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그 밀실이 있다고 하죠. 여기서 밀실은 물리적, 공간적 그런 그 밀실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. 그 개인의 어떤 비밀, 남에게 알려지기 꺼려하는 그러한 그 사항들, 그 비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어떤 비밀을 까발리거나 그렇게 하면 무슨 형법상 범죄가 될 수가 있죠. 명예훼손죄.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.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어느 사람의 밀실을 함부로 공개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. 특히 이제 그 공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.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밀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 밀실에 관한 사항을 까발려도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. 특히 이제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판의 광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밀실, 그러니까 최소한의 밀실, 그 사람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또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심판에서도 지켜져야 할, 함부로 까발려져서는 안 될 최소한의 밀실은 인정이 됩니다. 또 인정을 해야 하고요. 만약에 그 최소한의,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밀실을 까발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훼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. 지금 이 조동현 씨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은 아니고 십수년 전에 그 이혼 경위와 관련해서 그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까발려졌는데요.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, 일부에서는 그것을 도덕적 검증의 하나로 얘기를 하던데요. 이 도덕성 검증, 이것은 결국은 그 사항이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냐 아니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 밀실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요.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밀실로서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죠. 그런데
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내외 법리, 확고한 법리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이른바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, 사생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그 판례에서도 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공당의 선대위원장 자리에 오른 여성의 10수년 전 그런 이혼 원인인 불륜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냐 또는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 또는 뭐 도덕관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. 사람에 따라서는 이건 너무 사생활 영역이다.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아니다.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다. 그것은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다라고 또 보는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우리나라 그 판례들,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들을 쭉 보면 아무리 공당의 선대위원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설사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수년 전 이혼 원인이 되는 불륜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 대상 또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항이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는가. 그것이 저의 이제 개인적 의견입니다. 물론 뭐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. 과연 그녀의 그 불륜 그것이 공익과 뭔가 관련된 사항이냐. 그 불륜이 밝혀지면 공익으로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고 하냐 이거죠. 글쎄요.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. 더구나 그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해서 또 그녀도 가정이 파탄나고 하는 그런 또 아픔을 겪었고요. 이미 또 그것은 당사자들 간에 다 이혼으로 다 정리가 되고 법적으로도 다 클리어 됐던 부분이죠. 그런데 그 당사자도 관련자도 아닌 제3자들이 그것을 발가벗겨서 광장에 다 내놓는 것이 과연 그것이 공익과 관련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. 그것은 저는 조금 좀 소극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. 법원 중에 그 독일의 법학자 옐리네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.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. 그 말은 뭐냐? 수많은 우리가 인간사에서 지켜야 할 도덕 규범 중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꼭 강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한 것이 바로 이 법이고요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강제하는 것, 그러던 어떤 그 규범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하는 그 규범은 어떻게 보면 도덕에서도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 선을 넘으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도덕의 이름으로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나친 도덕의 과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바로 그것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명예훼손죄에서 그 이른바 공인 이론 또는 뭐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이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기준 선에 관한 법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공인이나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인정되는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이것을 조화시킨다 이거죠.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보다 그 공인의
사생활 비밀이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함부로 까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. 그 부분의 밀실은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죠. 그래서 그 밀실을 그러면 그 보호해야 할 밀실을 까발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요. 그 보호해야 할 밀실을 함부로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까발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. 바로 그 아무리 도덕성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과연 뭔가 이번 기회에도 뭔가 좀 우리가 확고한 그런 그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후에 지금 이 조동현 씨에 대해서 이런 것이 까발려진 것은 정치적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까발려졌잖아요.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번엔 또 상대방 진영의 어떤 인사들에 대해서 또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그 사람의 밀실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까발려진다고 하면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. 보복의 악순환. 도덕의 최소한, 그 최소한의 도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후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가족이라든가 배우자에 관해서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생활 영역이 이렇게 까발려지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런 조동현 씨의 사태, 그 이혼 문제가 까발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한 여성으로서 또 한 엄마로서 상당한 타격을 입고 급기야는 그 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차원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.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